30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관련 지표가 좋게 나온 데다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공습 우려가 약화되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우지수는 0.11%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 0.75%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시리아 공습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은 0.82%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45%, 0.65%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2% 성장은 물론 앞서 발표된 잠정치마저 상회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켓워치는 이번 2분기 GDP 수치에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영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서비스와 제조업 경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6천 건 감소한 33만 1,000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올 연초 있었던 자동예산 삭감과 증세 여파가 줄어들면서 고용주들이 고용을 늘렸다고 해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JP모건이 신흥국 위기 속에서 승자는 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속된 기준으로는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제 코스피가 1900선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요. 9월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앞서 마감된 미국과 유럽 증시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는 2.2%였는데 2.5% 성장을 기록하면서 호재가 됐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최저 수준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초읽기에 들어갔었던 시리아 공습도 일단은 유엔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자라는 전망 속에서 좀 늦춰지면서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3대 지수 모두가 강보합권으로 상승하며 마무리됐고요. 유럽 증시도 나흘 만에 반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9월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전망도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시리아 긴장 국면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증시에서 정유주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 속에 정유주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대응 전략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분석과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리아 공습이 지연되면서 간밤에는 WTI가 조금 하락했습니다만 이미 2년 내 고점을 찍은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브렌트유는 150달러 선까지 오를 것이다. 유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는 에너지주가 강세였고 국내 증시에서는 정유주가 이에 해당되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만 봤을 때는 엑슨모빌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좀 마감했고요. 대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는 뱉어내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1.7% 정도가 하락 마감을 했는 모습인데,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엑슨모빌 차트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서 어느 정도 박수권을 잡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유가의 상승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가가 상승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리아 내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제 곧 공습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가는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분위기 자체는 일시적인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어차피 경기 회복이 되면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럽과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그때는 지금 이렇게 돌발적인 호재거리가 아니라 꾸준한 팬더멘털적인 변화가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같이 WTI 유가를 같이 보시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박스권 상단 자체를 돌파를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세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한 번 더 그 갭을 메꾸려고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파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앞서 있던 부분을 모두 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러면 정유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SK 이노베이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보시면 주가 자체가 상당히 하단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을 보더라도 왜 이렇게 주가는 많이 떨어졌을까? 2분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죠. 정유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수익성 부분이겠죠. 그런 수익성 부분에서 2분기에는 그렇다 할 수익성에 대한 정제 마진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유가는 꾸준히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서는 2분기에 유가는 더욱더 낮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지금이 4월달, 5월달, 6월달, 그리고 7월달, 8월달, 9월달이 좀 더 유가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정제 마진 자체는 좀 더 많이 남기는 그런 마진 자체가 형성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SOA 그리고 GS 같은 정유주들은 3분기 실적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곧 뉴스에 다 나올 겁니다. 어차피 정유주가 지금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리기 위해서는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사는 거는 선매수지 지금 불안정한 시장에서 사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원유주, 정유주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시고요.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승산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 상승세로 정제 마진이 늘어나면서 정유주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정유주 지금 선매수해보자 강조해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뽑아주셨나요? 네, 운수장비 업종을 좀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운수장비 업종 지금 시장의 분위기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을 분위기를 좀 보고요.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좀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934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517억이라는 거죠. 상당히 큰 실적과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JP모건이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도 가장 더더욱 큰 수혜를 받은 게 바로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그만큼 운수장비 업종은 지금이 불안정한 시장인지 아니면 안정한 시장인지 그런 것도 상관없고 꾸준히 올라와줬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늘이와라든지 아니면 화신 같은 그룹도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고 지금 성우하이텍도 괜찮은 그룹이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제조업이 5%를 넘기가 힘듭니다. 사실 5%를 넘기가 힘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8%를 억지로 넣는 상태고 대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6.5%가 넘는 상태죠. 그만큼 장사를 잘한다고 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더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평균적인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은 원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 그리고 달러도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서면서 큰 변동성, 외부적인 요인이 잔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성화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때가 바로 엔화의 약세 기조였습니다. 하지만 엔화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안에 내실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 기반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법인 회사들의 활약이겠죠. 그래서 체코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의 해외 법인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지금은 실적이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성화혜택도 주가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성화혜택 하면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자체는 확실하게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13,000원대가 하단이었다면 이 매물대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박스권 안에 하단은 밟고 올라오는 기조다. 그러면 상단은 15,000원에 어느 정도 저항권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동종업종인 한일이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거는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자체가 한일이아가 주도주라면 지금은 따라갈 수 있는 성화혜택 같은 종목군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점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 14,300원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부품주 성화혜택 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모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최병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볼 쪽은 NHN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NHN이 분할 재상장됐습니다.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로 분할 재상장이 됐는데요. 희비는 조금 엇갈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사실 NHN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대표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만큼 이제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네이버만으로는 회사가 계속 성장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사업, 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모바일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또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전문화 시켜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회사를 분리를 했고요. 인적, 물적 분할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하고 네이버로 갈렸는데요. 이 두 종목의 주가의 진행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NHN 엔터테인먼트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사업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큰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주가가 어제 크게 떨어졌고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알짜 부분을 다 가져오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제일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오히려 매수가 몰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NHN 엔터테인먼트가 앞으로 주가의 향배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이제 기존의 한 게임이라는 게임 포털을 이제 토마토라는 형태로 다시 부활을 시켜서 이제 진행을 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밝은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를 떠나서 증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냉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NHN 엔터테인먼트는 당분간은 조정을 좀 더 거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단기간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역시 네이버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NHN 엔터테인먼트도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저가 메리트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하락이 나오고 나면은 차라리 NHN 엔터테인먼트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투자 대상으로는 괜찮은 편입니다만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어떤 투자를 노리는 게 맞고요. NHN 엔터테인먼트는 좀 더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잡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NH 엔터테인먼트는 당분간 조정이 더 이어질 것이다 보십니다. 그 때문에 단기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NH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로 일단 조정이 나오고는 나서는 저가 매력에서 매수기에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한일 이화입니다. 참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주시면서 매수 등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 강조해 주셨었는데 일단 제시하셨던 목표 가격까지는 올랐습니다. 앞으로 AS 어떤 전략 좀 변화가 필요할까요? 예, 사실 현대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 부분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주가는 자동차 업종이 오히려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최근에 단기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고 이 한일 이화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꾸준히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또 올 초에 3월 달쯤에 그 상장 폐지 실질 심사도 한번 거쳤는데 그 상황이 오히려 이제 지금은 불확실성을 제거한 요소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 추가 상승이 자꾸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짧게 치고받는 형태로 좀 예상을 했었고 조정시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숨에 지금 단기 목표가는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시장 자체도 최근에 며칠 동안의 진행을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강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는 상당히 좀 빨리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큰 약세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은 그런 흐름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한일 이화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목표가에 도달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고 홀딩을 하는 전략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도 17,500원 정도로 추가 상승을 시키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중기적으로 보유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래 주가는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은 거품에 투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품을 끼면서 굉장히 급등을 할 때 사실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이라는 것보다는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낼 때 투자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한일 이화처럼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영역을 가는 종목은 정확하게 고점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속 좀 더 끌고 가면서 추가 수익을 노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일이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에 있는 저항대를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설정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17,500원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 있으셨고요.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관심 종목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오로라인데요. 이 오로라는 사실 그동안 제가 이제 6월달, 7월달 정도에서 좀 많이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싸이 테마주로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다가 한 달 반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너무 그 싸이 테마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정을 기회로 활용을 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실제로 그 성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8,000원, 9,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이 14,000원대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이 종목이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쉽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왜냐면은 이 회사는 사실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들의 매수를 항상 꾸준히 받기 때문에
조정을 일정 부분 받으면 또 2차 상승을 생각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신고가를 또 경신할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저만큼 강했던 종목들은 조정을 일정 부분 받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반등 시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등 시도가 전 고점을 넘어서는지 아니면 전 고점 라인에서 저항을 받는지를 확인하고 대응을 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은 조정 시 분할 매수 형태로 접근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추가 조정 시에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 괜찮고요. 분할 매수 가시면 좋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해서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단기로는 12,500원, 그 다음에 중기로는 15,000원 정도 잡습니다. 하지만은 이 15,000원이라는 가격은 전 고점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는 13,000원을 넘어가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13,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돌파가 나오면은 15,000원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항상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타는 만큼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라 지금 조금 주춤할 때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전망이십니다. 일단 목표 가격 단기적으로는 12,500원까지 가능하겠고요. 전고점 부근 13,000원 잘 뚫어준다면 중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십니다. 지금까지 최병곤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입니다. 안정한 시민과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근무하는 시청자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갭상승에서 단숨에 21선을 회복하면서 1,900선까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134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어제는 고점 수익난 종목은 고점 매도 그리고 손실 있는 종목은 보유 전략 쉬어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략 변화 있습니까?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어제 쉬어간다는 것은 이제 복지부동 해가지고 보유해가지고 넘어가자고 제가 부연의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어제 이제 수익을 말하자기 주식 승천에서 삼성전자를 전략 매도에 이제 사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물론 제가 삼성전자를 저희 회원들은 알지만 중간에 팔고 사고 했으면 거의 20% 이상 수익 났는데 고의적으로 제가 7월부터 한 번도 매매를 고의적으로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일단 그 9% 정도 수익이 났어요. 9%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제 40일 만에 90%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9% 수익 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겠느냐 이렇게 볼 때 별로 없다. 그래서 역시 삼성전자다. 그래서 오늘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고점 매도를 했는데요. 주식은 더 갑니다. 주식은 분명히 더 갑니다. 더 가는데 이제 한번 쉬어가는 자리인데 그 쉬는 게 많이 쉴 것이냐 적게 쉴 것이냐가 볼 때 저거는 뭐 크게 많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1일평 자체가 이제 굉장히 안쳐가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61일평에서 이 61일평 교차 지점이거든요. 교차 지점이 이 자리에서 교차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차된다는 것은 61일평 캔들이 잘려나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지금 절대 악재로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주식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21일평 자체가 꺾임으로써 주가 자체가 오늘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어제 이제 그저께 이격도가 20일 이격도가 100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100까지 탄력성을 받을 것이다. 근데 정확히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이제 주식 하락하는 날 글로벌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이날도 그렇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적극적인 매수를 권했는데요. 이때 이제 주가가 여러분들 내가 1등 주식을 사고 1등 주식 안 사는 분들은 굉장히 괴로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식은 오늘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분명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301일평 가까이의 주가는 갈 것이다. 일단 어제 여러분 다시 9포인트 빠지는 1910
25포인트까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래쪽에 있을 때 전부 피관적이었거든요. 왜?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적으로 보면 주가 자체가 모두 이동평균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종목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식의 상승을 추가적으로 분명히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저는 3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반면에 코스닥 주식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10포인트, 20포인트 이하까지 갈 것이다 했는데요.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닥 주식이 510까지 가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코스피 장세다 이렇게 보시고요. 왜 코스피를 추천 안 하는 사람들은 뇌 분석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21일평과 61일평 특히 61일평이 곧 있으면 계속 돌아 나옵니다. 돌아 나오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돌아 나옵니다. 한 달 돌아 난다는 것은 61일평에 도전하지 마라 말듯이 61일평이 돌 때는 주가가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61일평이 꺾이고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템포의 약세가 61일평이 상승하면서 템포의 상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61일평이 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혹시 물리신 분들은 단무지 정신을 발휘가 그대로 보유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일목균형표 초급반을 했는데요. 신청자를 다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청자 어제 너무 많아가지고 신청자를 다 받지를 못했어요. 정원이 넘어서가 다 받지를 못해가 죄송하고요. 일목균형표 고급반을 31일날 밤 9시에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인원이 찼을 것 같은데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께죠. 매물대가 전환선과 기준선 매물대에서 상향 돌파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선행스팬2가 이제는 하락에서 상승 트렌드에서 나오는데 상승이 5일 있으면 상승합니다. 5일 있으면. 선행스팬2가 5일 있으면 상승하기 때문에 주식 자체를 절대 나쁘게 보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변곡점 자리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변곡점 자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 승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안타까운 면은 여러분 다시 전환선 기준선의 역전 자리인데 이 역전 자리가 꼭 호전 자리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 자체가 저는 상승할 것으로 조금 미세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 미세 상승의 신고가만 갱신한다면 이틀부터 전환선이 기준선을 역전시키는 호전시키는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장이 선행스팬2 상승의 조건에서 선행스팬1까지 상승하는 의외의 장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종합주가지수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1930포인트는 넘는다. 제가 여러분들 때 최저 1850 이하에서는 5분이자 내려가 분명히 사락했고 제가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1930인데 1930이 이번에는 1930이 큰 저항이 아닙니다. 저는 장을 굉장히 호전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양다리 걸친 시황 보신 분들은 최근의 주가의 상승에 당황하셨죠. 예, 분명히 당황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장은 분명히 호전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선물 반풍수들이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니까 지금 약세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들은 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은 오버를 못하지만 기관들은 오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선물파 제가 한번 보십시오. 선물 평균 가격이 245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때 뭐겠냐면 빠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선물의 평균 가격 5 이하 되면 브레이크 듣는 데 있습니다. 지금 오늘 250인데 아직까지 선물의 평균 가격 10에서 15 정도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여러분 영업일수가 지금 9월물이 열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당황하셨는데 당황해가지고 정리하시는 분 있는데 끝까지 버텨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글로벌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시리아의 전쟁 내가 했죠. 전쟁 나면 굉장히 마진이 높다. 왜? 무기 장사하고 마약 장사가 최고의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의 경제 산업을 보시면 무기 산업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들이 꼭 주가의 상승들이 세계 글로벌의 분쟁이 나면 날수록 주가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보면 기술적 분석을 잘못하면 주가가 급락 나올 그런 부분인데
절대 급락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장이 쉬었기 때문에 지금 반등 타임에 이 우리나라 장도 분명히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보시면 주피보 자체가 어제 쉬어가는 자리에서 쉬었습니다. 1916포인트. 제가 주피보 1800대 이번 주에 1915까지 간다 했는데 정확히 갔었습니다. 저는 예상외로 굉장히 주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주식을 계속 호전적으로 단무지 정신으로 봐야 된다. 제가 단무지가 쉬어간다 해도 분명히 제가 손절매를 치지 말고 갖고 있는 주식은 분명히 갖고 있으라고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는 301일평입니다. 301일평에서 저항에서 얼만큼 튈 것인가. 301일평에서 지금 두 번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보통 강세장이면 3번에 올라가고 약세장이면 5번에 걸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번의 장은 이미 여러분들이 의외로 생각의 상승이 강해가지고 여러분 당황하셨을 겁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160포인트, 17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계좌 170포인트 상승하셨습니까? 분명히 못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수록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복지부동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물을 보시면 선물을 제일 고가의 개인들이 물려있는 자리가 6월물로 158이고 9월물로 치면 155자리입니다. 155자리는 제가 볼 때는 가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 선물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피벗 볼륨저 밴드 자체가 선물이 252 정도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승부를 보실 분들은 한번 봐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230포인트부터 계속 콜해가지고 251까지 1200만원당 1000만원씩 벌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선물을 배우실 분들은요 토요일날 오후 4시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에서 제가 강연회를 매주 토요일날 오후 4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시면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고요. 여러분 일목균형표 고급반이 31일 저녁 밤 9시에서 12시까지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분들 신청하시면 들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요 절대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장이 빠지면은 뭐 불안하니 장이 뜨면 오르니 그거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왜 1등 주식 안 삽니까? 여러분 밤 9시, 밤 10시에서 하는 주식 승천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삼성전자 매매 한 번도 안 했는데 1등 하고 있습니다. 실적비 저평가 준 실적이 높은데 저평가됐다는 종목을 사는 개별 종목 사는 전문가일수록 전부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나라 장의 왕도는 없습니다. 뭡니까? 1등 주사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상님이 물려주신 재산 바로 지키려면 1등 주식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송촌남 신창원입니다. 네, 코스피 짧게 쉰 후 추가 상승 가능하다. 301선 부근, 1930선 부근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요? 네, 오늘의 관련주는 삼성 관련주인데요. 요즘 네. 삼성 관련주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삼성물산입니다. 네, 산업 소재 분야에서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플랜트 등 다양한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8개국 102개에 달하는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자원, 소재, 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원자재 개발부터 생산, 판매, 인프라 운영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을 확대함에 따라 사업 시너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3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건설주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네, 삼성물산도
지금 한 3개월에 걸쳐서 바닥에서 매집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비율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제가 추석까지 드리겠습니다. 추석 전까지 한 2주 정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55,700원 이 라인에서 이 부분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약 10%인 6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3,000원입니다. 추석이 약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장은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운 장인데요. 현재 삼성 관련주들이 강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고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주식이니 많이 사시는 마시고요. 한 500만 원 정도만 사셔서 수익이 나시거든 추석 때 떡값이나 부모님 조카, 손자들 용돈에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세 종목 드렸는데 그 세 종목 양호하고 좋습니다. 아울러서 주식하신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자신의 건강과 체력관리, 스트레스 해소 등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내일 제가 강연을 합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서 좌측 차량도로로 100m 정도 오시면 한성병원 3층 지원투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오후 2시 강의가 끝나면 한 오후 4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한강에 있는 선유도 공원이 참 멋지고 아름다운 그 공원입니다. 산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람도 쏘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산책도 하시고 싶으신 분은 누구든지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기원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전망하면서 9월 한 달간도 내다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초읽기에 들어갔던 시리아 문제는 이제 유엔의 이 점검을 확인하고 넘어가자 지연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도 전망했던 것보다 좋게 나타나면서 앞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9월로 가능성이 많이 점쳐졌었던 양적 완화 축소도 이르면 10월, 내년 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글로벌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중동발 악재 일시적인 둔화 좀 나오면서 시장 안도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대편에 서 있는 부분들, QE 축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미국 내에서 분위기 전반적으로 QE 축소를 조금 지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늦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 목소리 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우려감, 그 불확실성은 분명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 시장 일단 1900선을 넘어가면서 과연 1950선을 향해서 가는 길이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무래도 좀 험난한 길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그림 속에서 모멘텀은 다소간 제한적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지금 현재 분위기 일단 안도감은 좀 가능하겠다. 따라서 전체적인 그냥 그 보편적인 그 시장의 상황, 말 그대로 하면 좀 재미없는 시장은 좀 진행될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미국에서 그 GDP 수정치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QE 축소에 대한 논란,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9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 12월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불확실성적인 문제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악재 요소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양적 완화 축소가 9월이 되든 내년으로 미뤄지든 불안감으로 남아있는 것은 여전하다 강조해 주시면서 마찬가지로 재미없는 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신흥국 위기 속에서 한국은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을 보시는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8월의 마지막 거래일 9월 증시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죠. 9월 전망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 수급 상황 좀 먼저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의 매수세가 좀 나타났었죠. 근데 하지만 어제 다소간의 좀 왜곡 현상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네이버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 3천억 원가량 집중이 되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좀 전체적인 외국인의 매수 중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제 외국인의 큰 폭 매수세는 다소간의 왜곡 현상이 분명히 나타났었다라는 점.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꾸준히 1,000억 원 내외의 외국인, 일간 1,000억 원 내외의 외국인의 매수세 같은 부분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차별화에 대한 고민은 어쨌든 좀 계속돼야 되겠다 말씀드려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차별화, 두 가지 차별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시리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여전하게 시장 내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 유로존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도 여전하고요. 하지만 국제 유가의 불안한 상황들, 어쨌든 경기 회복에 다소간 걸림돌로 작용할 수 분명히 있다라는 것,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좀 쉬운 장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차별화, 선진 시장과 이머징 시장, 분명히 이제 그 이머징 시장에서 돈을 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머징 국가들의 머물고 있는 자금 속에서 쏠림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대만과 우리 증시로의 외국인의 쏠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선진 시장과 이머징 시장 간에서 이머징 시장에서 선진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돈의 크기의 규모와 그 다음에 이머징 시장 내에서 한국 속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 금액의 차이가 서로 간에 어느 부분이 더 클 것이냐, 이 부분의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글로벌 투자 심리의 다소간의 지금 완화 내지는 안도로 인해서 이머징 시장에서 크게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머징 시장 내에서 분명하게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 차별화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출구 전략 내지는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축소 전략이 축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선진 시장으로 이머징 시장 내에서 자금 이탈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으로 유입되는 이머징 시장 내에서 우리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보다는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여전히 불안 심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 이 부분에 대한 그 통계학적 어떤 그 왜곡 현상을 우리는 조금 좀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미국의 경제 지표 계속 개선되는 상황들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 어찌 보면 과거 작년 재작년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 기저효과 부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저효과 부분들은요, 작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 분기 대비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경기에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점차적으로 기저효과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저효과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미국 경기에서 꼭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반면에 유로존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기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은 결국은 유로존이 될 것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런 차원 속에서 업종별 엇갈리는 현상들, 분명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조선 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 어떤 그 수급 상황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기저효과, 기저 모멘텀에 의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꼭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외국어 현상이 있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쪽으로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000억 원 정도에서 어제장에서 3,000억 원 정도 유입이 됐었죠. 하지만 1,000억 원 정도 꾸준하게 유입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이머징 국가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 과정이 한국 증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의 코스피 밴드는 어느 쪽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앞서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세는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증시에서 어떤 업종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9월 시장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악재가 많이 도사하고 있는 방향성 이 부분, 좀 악재가 어느 정도 연기가 되느냐, 지연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 안도랠리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뭐니뭐니도 가장 중요한 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논란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시장 큰 그림 속에서 그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9월 달에 이제 그 불확실성,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시장 어찌 보면 긍정적인 방 경기에 대한 그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그 경기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시장 경기 민감주로 시장에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뭐니 해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다. 불확실성이 해소됨과 동시에 시장의 방향성 매우 긍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박스권의 흐름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들겠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양적 완화 축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결과가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9월도 마찬가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잠깐 그 예상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는 191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1910선 상회했다가 종가는 1907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다시 1910선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518포인트 정도로 어제 종가보다는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출발 상황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 즐겁고 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